미국 국채에는 유가 상승을 통해서 금리 상승 요인으로 작용을 하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지정학적 리스크를 키우면서 금리의 하락 요인으로도 작용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은 후자에 조금 더 집중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채권부의 진행자 이지혜 기자입니다. 채권부의 위클리로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한글날 연휴까지 좀 잘 보내셨나요? 저희가 연휴 특집으로 그래도 좀 노력을 했습니다. 박순혁 작가님의 인플레이션 이야기 1탄부터 4탄까지 쭉 한 번에 묶어서 말씀드렸고 또 경제 영화 국가 부도의 날을 또 콘텐츠로 여러분께 선보였는데요.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잘해서 질 좋은 콘텐츠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화요일 한 주간의 일상이 시작된 상황인데요. 그동안 미국의 국채금리 급등 이슈도 있었고 이 외에도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주 시작인 오늘부터 좀 꽤 생각할 거리가 좀 많아졌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해외 채권 시장의 동향은 어떻게 가고 있는지 또 한 주간의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준우 KB증권 연구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원님. 네, 안녕하세요. 박준호입니다. 미국 국채금리 급등으로 수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시점인데 굉장히 채권 시장이 약세를 보였다가 일부 되돌림 현상을 좀 보이기도 했죠. 한 주간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난주만 놓고 보면 금리가 큰 폭으로 다시 한번 상승을 했습니다. 여전히 유가가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금리가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채권 섹터별로 보더라도 하이힐드 채권이나 이런 위험자산 채권부들보다는 국채 중심으로 약세가 부각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지난 주말 사이에 전쟁이 있었고 중동 리스크발로 인해서 금리가 이번 주에는 크게 되돌리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지난주 금리 상승 배경들하고 이번 주에 금리가 또 왜 하락하고 있는지까지 이번 주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사이 미국의 고용지표 발표가 굉장히 중요했는데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미국 경제의 현 상황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고 이게 향후 미국 기준금리 방향성을 좀 가릴 수 있을런지 어떻게 보십니까? 미국 성장률 방향성은 가늠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미국 뉴욕 연은에서 올해 3분기와 4분기 미국 GDP 성장률의 추정치를 매 주마다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3분기와 4분기 성장률 추정치가 9월 중순까지만 하더라도 소폭 내려가는가 싶더니 지난주에 다시 한번 급등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발표된 고용지표 영향이 굉장히 컸습니다. 이 고용지표가 예상보다 2배 넘게 나온 건데요. 미국 비농업 고용은 결국 월간마다 농업 부문을 제외하고 신규로 고용이 얼마나 늘어났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이기 때문에 연준도 주목을 하고 제가 경제 상황을 평가할 때도 중요한 지표입니다. 30만 건이 넘게 발표가 되면서 시장 예상치인 17만 건을 크게 상회를 했습니다. 비농업 고용이라는 수치가 월간마다 등락폭도 굉장히 크고 한 달 지날 때마다 계속해서 수정치가 발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한 달 지표만 가지고는 어떤 이렇다 할 방향성을 결정짓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비농업 고용의 그림에서는 최근 3개월 평균치를 이어서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3개월 이동평균 비농업 고용치를 제가 그린 것인데 현재 수치가 26만 건 정도가 됩니다. 비농업 고용이 월간 평균으로 26만 건 정도를 기록을 했는데 비농업 고용 자체는 작년에 고점을 형성한 이후에 꾸준하게 내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주에 고용지표가 호조를 기록을 하긴 했지만 사실은 트렌드 자체가 상승 추세로 돌아섰다라고 보기는 굉장히 어렵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27만 건, 26에서 27만 건이라는 수치는 여전히 미국 경제가 견조한 상황임을 시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역사적으로 볼 때 이 비농업 고용이 중요한 레벨을 한 10만 건 정도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10만 건을 이제 수평선으로 그어놨는데 보시면 경기 침체가 있었던 2000년대 초반, 2008년도 이전을 보시면 이 10만 건을 하회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경제가 침체에 직면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시장 참여자들이나 연준이나 고용시장이 크게 둔화됐다는 인식이 커지기 위해서는 이 비농업 고용 수치가 현재 26만 건 수준에서 10만 건 수준까지는 크게 내려와야 될 필요가 있는 상황입니다. 3개월 평균치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 3개월 평균으로 이 10만 건을 기록하기 위해서는 아마 3개월보다는 훨씬 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르게 말하면 시장과 연준이 판단하기에 미국 경제의 침체가 임박했다라고 걱정할 시기는 사실 올해일 가능성이 굉장히 낮고 내년 한 1, 2분기가 지날 때쯤이야 아마 침체 리스크가 가셔야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비농업 고용이 예상보다 지난달 발표에서는 큰 폭 상회를 했지만
앞으로 방향성 자체는 둔화될 것으로 보는 이유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걸 판단하기 위해서는 비농업 고용에 선행하는 지표들을 저희가 봐야 되는데 대표적으로 임시 서비스직을 예로 들 수가 있습니다. 논판 페이롤 NFP라고 하는 숫자에 선행을 해서 임시 서비스직 고용이 먼저 오르거나 꺾일 때도 먼저 꺾이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임시 서비스직이라고 하는 것은 이 풀타임이나 이런 직종들이 아니라 어떤 고용 업체를 통해서 임시적으로만 고용되는 그런 사람들을 의미를 합니다. 결국 이러한 임시 서비스직이 줄어든다는 것은 기업들 입장에서 정규 근로로 근무할 사람이 점점 필요하지 않고 특히나 단기로 채용했던 사람들도 점점 필요가 없어지는 과정이다라고 저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전 세계를 긴장 상태로 몰아놓은 그런 이슈가 있었는데요. 바로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습 그런 이슈입니다. 이게 채권 시장에서 중요했던 이유는 원유 시장에 미칠 영향 때문인데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좀 걸리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스라엘이 점점 수교에 가까워지는 상황에서 그러한 상황을 못마땅하게 여긴 하마스가 그 관계를 깨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자극했다라는 인식이 커지고 있는데요. 결국 이러한 지정학 리스크는 채권 시장의 두 가지 경로를 통해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말씀 주신 유가입니다. 결국 중동 지역에 분쟁이 생기게 되면 워낙 산유국들이 밀접하게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밀접하게 연관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공급 차질이라든지 리스크가 발생을 하면서 유가가 상승하는 경향들이 다수 발생을 합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다른 요인들도 있습니다. 결국 지정학 리스크라는 것은 글로벌 경제를 바라보는 참여자들 입장에서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순히 금리가 상승하는 것이 아니라 안전자산인 미국 국채에 대한 수요 증가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이번 주 월요일에는 미국의 채권 시장이 사실은 휴장이었습니다. 10일 화요일 오전 아시아장에서 미국 국채 금리가 급락을 했습니다. 10bp 이상 하락을 했는데요. 이 전쟁 리스크가 미국 국채에는 유가 상승을 통해서 금리 상승 요인으로 작용을 하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지정학적 리스크를 키우면서 금리의 하락 요인으로도 작용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은 후자에 조금 더 집중을 하는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이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 공격이 어떠한 상황으로 전개될지 중동 5차 전쟁으로 이어질지 말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수급적으로 미국 국채에 대한 수요가 몰리고 있다 이렇게 저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란 입장에서는 이 하마스를 적극 지지하기보다는 팔레스타인 국민들을 전반적으로 지지하는 목소리로 사실은 전쟁에 직접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의사는 밝히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을 비춰봤을 때는 결국 원유 산유국이 아닌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즉각적으로 유가 상승 리스크로 커지기는 아직은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인플레이션 상황을 정확히 진단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해 보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미국 기준금리를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노란색 선으로 표기된 미국 10년 기대 인플레이션이 진정되지 않고 계속 높아지는 환경들이 지속이 됐었습니다. 다만 이번에는 유가 상승 리스크가 그때 당시보다 낮을 뿐만이 아니라 유가가 다소 상승한다고 하더라도 인플레이션이 재가속화될 우려는 상대적으로 낮은 상황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결국 연준의 긴축 의지가 워낙 확고하기 때문에 기대 인플레이션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점이 70년대, 80년대와는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미국의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은 2022년도 초에 급등한 이후에 꾸준히 하향 안정되고 있는 트렌드입니다. 최근에 유가가 90불 이상으로 넘어서기도 했지만 사실 기대 인플레이션 자체 결국 소비자가 되었건 기업들이 되었건 시장 참여자들이 생각하는 먼 미래의 인플레이션에는 큰 변화가 없다는 겁니다. 결국 이런 지표들로 보건대 시장 참여자들은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으로 상승할 수는 있겠지만 결국에는 연준의 긴축 의지로 인해서 다시 안정될 것이라는 그런 기대가 반영돼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이스라엘 하마스 간의 무력 충돌은 금리의 하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향후 10년물 그러니까 향후 미국 10년물 금리의 방향성은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지난주에 미국 10년물 금리가 4.8%라는 중요한 레벨을 일시적으로 터치를 했습니다. 이 4.8%라는 레벨은 금융위기 이전 레벨입니다. 금융위기 이전이라고 하면 1998년부터 2007년까지의 10년 동안 미국 10년물 금리의 평균치가 딱 4.8% 정도였거든요. 결국 금리의 방향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금리가 5%를 넘어설지 아니면은 4.8% 아래에서 유지가 될지 이 판단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저는 후자 쪽에 조금은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미국 10년물 금리는
미국의 명목 성장률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요. 이러한 두 개의 관계, 결국 미국의 성장률과 미국 10년물 금리의 관계를 살펴볼 때는 사실 내년도 미국 10년물 금리의 적정 금리는 4% 수준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금리가 상승할 리스크는 당연히 있겠지만 결국에 시간이 지날수록 금리가 5%에 가까워지기보다는 점점 하향 안정되면서 내년에는 4% 수준에 머무르지 않을까, 이렇게 긴 방향성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 4%대 초반 정도로 예상을 해주셨습니다. 5% 넘을까라는 우려도 있었는데 거기까지는 아닌 듯합니다. 이렇게 한 주간의 해외 채권 시장 동향 잘 들어봤습니다. 박준우 연구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내 채권 시장은 초반 미 국채 금리 급등에 연동돼서 30bp 이상 급등하는 등 큰 폭의 약세를 보였습니다. 미국 고용 시장이 안정적인 것으로 확인된 영향도 더해졌죠. 하지만 이후 전일 오버슈팅 됐던 약세를 되돌리는 움직임이 일부 나타났고 외국인의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장기물 위주의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은행채 발행액은 2조 100억 원으로 전주 대비 9,300억 원 증가했습니다. 은행채 발행물은 전주 영업이익 감소로 발행량이 줄었던 기저 효과로 소폭 증가했습니다. 신규 발행물은 2년 이하 연내물 위주로 강세 발행을 보였습니다. 중소기업은행과 한국산업은행의 1년 이하 연내물 할인채 등이 그 예입니다. 은행채 AAA 크레디트 스프레드는 단기물을 중심으로 축소됐습니다. 회사채 시장은 전반적으로 한산했습니다. 전체 유통량은 1조 4,370억 원으로 전주 대비 2,517억 원 감소했습니다. 연휴 기간 중 급등한 미 국채금리 레벨을 소화하며 상승한 국고채 금리와 연동해서 약세 흐름을 나타냈는데요. 더해 미국의 강한 고용지표와 연준 의장들의 매파적인 발언은 미국의 긴축 장기화 가능성에 힘을 실었고 크레디트 시장에서도 경계감이 확산됐습니다. 유통시장에서도 초우량 등급의 발전사와 더블 A급 이상, 3년 미만 단기 우량 회사채 중심의 약세 거래가 이어졌습니다. 네, 채권부위가 회사채 투자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이번 주 회사채 수요 예측 일정 안내해 드립니다. 화면 집중해 주세요. 네, 이상 채권부의 위클리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10월 중순으로 접어들고 있는 시점인데요. 연말 투자 전략 잘 세울 수 있게끔 속 시원한 채권 투자 전략 이번 주에도 저희가 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권부의 식구님들 화이팅입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구독의 힘이 채권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기존 영상과 추천 영상에도 좋아요 부탁드립니다.